그래서 해자 축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직에 나섰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고정성이 많겠다, 많이 움직이는 거겠다. 고정성이 많겠다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왜냐면 당신이 공직이다. 이걸 맞추는 것보다, 당신이 공직에 이른다면, 거의 뭐냐면은 연구소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문서보관소든지, 역동성이 아주 약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곳으로, 결국 자기 업무의 인연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상당 세월 동안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실제 상담할 때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니고 이제 이 친구가 하여튼 요 패턴인데, 다른데 뭐 이 관성이 시에 드러났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 친구가, 경신인가 보다. 자, 요 글자만 가지고, 이 친구가 뭐냐면, 그 직장에 취직을, 원서를 냈는데, 두 군데에 붙은 거예요, 두 군데에 붙었는데, 어디로 갈까요? 자, 요 정보만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조금 다른 글자도 정보 드러나 있는데,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코롱이 되고, 하나는 삼성이 됐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지금 무슨 글자죠? 네? 지금 무슨 글자죠? 예, 인월의 경신. 예. 인월의 경신 같으면은 어디로 가겠냐? 그리고 코롱이냐, 삼성이냐. 그게 재성과 간성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인목 속에 병화가 어우러져 있죠, 그죠? 예. 인목 속에 병화가 어우러져 있으니까 뭐, 인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 뜻으로서 또는 숫자로서 취한다면 3이에요, 3. 똑같은 대기업은 대기업인데 너는 삼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삼성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제 말 듣더라고요. 그 전에 제 말만 들었어도 너무너무 잘 풀렸을 건데 몇 번을 말을 안 듣더니 이제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원래 공대 출신이에요. 공대 출신인데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공대 출신이라도 마케팅을 해야 돼요. 마케팅. 예.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공대 출신이면서 자기 이렇게 관련된 조직으로 안 가고 마케팅을 지원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 가 있어요. 기획실. 예. 작년에 이제 배치가 해가지고 기획실로 이 기획이 뭐예요? 이 범인자가 그죠? 활발하게 지금 간섭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막 이제 딱 초반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31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이제, 마케팅의 이유는 뭐예요? 이 인신상충은 사실은 범 있고 원숭이 있으니 다재다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 의료, 공학적인 기술, 그 다음에 무역, 이렇게 다 되는데, 요 앞에 있는 놈을 더 우선적으로 쓴다고 봐서 우리가 마케팅을 쫓아가라 했는데, 또 인목의 그 뜻 자체가 뭐예요? 기획이라는 거죠. 기획. 그래서 작년에 뭐예요? 이 경인년에 군신대자가 이루어지거든요. 경이 경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경이 경을 만난다는 것이 군신대자는 신하가 임금을 만났으니 크게 신분을 뒤바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연에 뭐가요? 이 편관이 장생하잖아요. 편관이 장생하는 속성을 얻으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 중요한 일, 또 폼나는 일, 이런 일을 맡게 되는데, 작년에 이제 기획실까지 마케팅으로 혼자 갔기 때문에 자기가 찬스를 잡아가지고 기획실로 간 거죠. 그런 걸 할 때도 그때 상담에 많은 부분이 이런 걸 물으러 오는 것이지, 선생님 제가 뭐 이 관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취직이 3군데 됐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글자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접근이나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지지만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접근을 해서 해석해 놓은 논리가 어느 부분에 나오느냐면 그 사주첩경 있죠. 사주첩경. 여러분 그 첩경 정도는 대부분 다 요새 다 보시긴 보시던데, 첩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제 어떤 직업 가져본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직업론들이 좀 앞부분에 나오죠. 그거 나올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묘유 술중 이자봉하면 요 묘나 유나 술 중에 두 글자만 있어도 무엇을 하는데 그 의업을 하게 본다. 의료적인 어떤 인자. 그러니까 이게 갑일 주든 을일 주든 무슨 일 주든 간에 땅바닥에 놓여 있는 게 뭐예요? 묘와 유와 술의 어떤 동작, 운동 이게 뭐냐면 이 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일출지문호잖아요. 해가 뜨고 지서 하는 곳에 양의 기운이 밖으로 드러나게 해서 활동을 하게 해주는. 그 다음에 유는 뭐예요? 밖으로 버글버글 벌어져 있는 놈들을 안으로 사그라들게 하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그 소염이 돼. 소염 숙살이단 말이죠. 음의 기운이 단계가 4단계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개술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모든 것을 활동을 멈추게 하고, 이게 유하고 술이 결국은 뭐냐면 세균 박멸이 되는 거죠. 또 염증 해소단 말이에요. 아무리 막 뜨겁게 막 불꽃이 된 것도 다 사그라들게 해서 갈무리를 하는 작용이 되는 거죠. 이 당류자가 또 우리 삼수만 붙이면 이게 술주자잖아요. 술이 약이거든요, 사실은. 알코올. 그죠? 안으로는 더운 기운이 있고, 밖으로는 식혀내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당류자. 그래서 이 두 글자가 일주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뭐냐면 이 두 글자를 만나면 의료에 인연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지지성분이 무엇을 제한한다. 지지성분이 그 사람의 삶의 형식을 제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그 논리를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이제 확장을 시킬 수 있으면 지지만 가지고도 무엇을, 이 사람은 목욕탕 주인, 만화방 주인, 아니면은 교수님이다. 이걸 지지만 가지고 딱 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간을 싹 뒤켜보자마자 바로 뭐네 하면서 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지를 자꾸 이렇게 연구하는 거를 자꾸 여러분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명예를 쫓는, 아주 순수하게 명예를 쫓는 어떤 이런 그 직업 분야라든지 이런, 지지의 인자를 조금 어느 정도 옆으로 좀 차치해두고 천간의 어떤 속성을 쫓아서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거는 주로 명을 쫓는 거죠, 명.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실력 행사는 전부 다 어디에요? 지지에 있는 걸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뭘 집어 던지는데 눈앞에 물컵이 보면 물컵을 던질 것이요. 그죠? 그 다음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를 집어 던진다. 그죠? 그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이 돌멩이가 결국 그 사람의 활동 분야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이크를 집어 던지면 마이크에 관련된 직업일 것이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그 해석의 어떤 틀을 한번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간지의 새로운 새로운 이해라는 그 타이틀 속에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스스로 그 노트를 이렇게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까 요 중간 내용 속에 조금 파묻혔지만, 그래서 고전을 우리가 많이 읽다가 보면 생겨나는 아까 문제 말씀드렸죠. 그 성격과 합격의 문제죠. 성격과 합격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형태로 논리로 이렇게 쭉 공부를 해 올라와도 결국 이쪽 결론으로 오게 되는데, 공부를 좀 그래도 좀 계단식으로 조금 수월하게 정리하게 하는 것이 이 합격을 아까 뭐예요? 등급화하는 거. 등급화하는 거. 요건 이제 뒤에 합격은 이제 여러 가지 신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어떤,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데, 이제 지지끼리의 관계를 볼 때에 이렇게
이것도 묘유술로 되어 있냐. 예. 그럼 이거는 합중의 상충이죠. 그죠? 묘유술이면은 묘하고 술하고 합하는 중에 유가 끼어서 충을 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유묘술도 있을 것이고, 요걸 가지고도 이제 여러분이 자세히 이 묘술이 합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충처의 봉충이란 말이에요. 합처의 봉충. 합을 하고 있는 곳에 유가 와서 충을 했다. 합처의 봉충이요. 그죠? 그 다음에 유묘,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합중의 상충이고, 그 다음에 충중의 봉합. 묘하고, 유하고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유술, 묘, 이 순서로 되면은 충하고 있는데 합을 하고 있죠. 그죠? 이 의미가 뒤에 가면 다 달라요. 일단 처음에는 이것만 가지고, 일단 인자만 가지고 훈련을 좀 쭉 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게 조금 이제 능숙해지시면 요 순서를 이제, 이게 합중의 상충이다. 합처의 봉충이다. 그 다음에 충중의 봉합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조금씩 달리 하면서 이렇게 또 그 신사를 그대로 또 이렇게 적용시켜 넣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런 점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다 답이 보인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지지만 가지고 제가 막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아날로그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운시, 운중, 운말, 운의 시작점에 와 있냐, 인대운의 시작점이냐, 인대운의 끝부분이냐에 따라서 뭐냐면은 그 기운의 강약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소위 이제 대간원법이라면 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더 과할 수도 있는데 이 대간원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해 한 해의 세운적인 요소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 이렇게 오고 가는데, 근데 그죠? 큰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으면 요 좋지 못한 시기에도 뭘 하라? 투자를 하라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라. 근데 뭘 가만히 보고 있느냐면 이게 인대운이다 이걸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인대운의 다음 대운, 접속대운이 축대운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 축을 바라보고 축운이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3년, 최대 5년이면 딱 중간이 되겠죠. 그죠? 이 시기부터 이 세운이 좋지 못해도 하라고 한다니까요. 좋지 못해도.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그냥 세운만, 한 해 한 해의 그 세운만 관찰하는 능숙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좀 긴 시간을 두고 코칭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조업 같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제대로 자리 잡고 뭐 좀 사업을 좀 안착시키는 데만 해도 보통 최소 1년 반에서 2년 반 걸려요. 뭐 시설하고, 뭐 사람 뽑고, 뭐 만들어 나가다 보면 1년이고. 그죠? 거기에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갖다가 어떤 좀 집어넣고 하는 것도 또 수개월이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좋지 못한 흐름이 있을 때에도 제조업 같은 걸 계속 투자를 해서 돈을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의 흐름이 좋다면 그 해 세운이 나빠도 진행을 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거꾸로 한 해 세운이 좀 좋아도 큰 흐름이 어떻게 해요? 큰 흐름이 이렇게 하향을 들고 있다면 요 한 해 두 해가 뭔가 좋은 기운이 와 있더라도 하지 마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점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내가 옆집에 가니까 올해 좋은 운이 와가 돈 융통운이 되는 운이 와가지고 지금 일 된다는데 선생님 와 안 된다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대가 이제 좀 대가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막 지내보면 안다, 막 시끄럽다. 그게 뭐냐면
요 큰 흐름이 뭐냐면 이렇게 점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글자 자체를 늘상 같은 범인자라도 인대운이라도 같은 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의 운초, 운중, 운말을 늘 감안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해석 차이라는 것이 늘상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어떤 우리가 디지털하게 이렇게 표현된 요 글자 하나를 양에 속하는 목이라고 절대 딱 하나를 고정시켜서 해석의 기초로 삼지 말라는 거죠. 해석을 삼지 말고 이게 운시, 운말 대운에서 얼마든지 그 힘의 차이를 줘야 된다. 사실은 또 세운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운은 뒤에 이제 우리가 12운성에 의해서 우리 변화되는 과정들도 쭉 같이 이제 꿰뚫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런 어떤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염두에 두시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직독직해입니다. 직독직해. 직독직해 요 논리가 뭐냐면, 팔자를 보는데 대부분 다 이 용신차자 산만리를 하거든요. 용신차자 산만리.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격용론을 배우면 참 좋습니다. 신왕신약을 가린다. 신왕신약을 가린 후에 희귀구안을 가른다.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뭐 희신이 오면 좋고, 그죠? 기신이 오면 나쁘다. 근데 뭐가 어떻게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것만으로 충분했던 이유는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승관발제.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은 명예나 벼슬을 이룩하고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만 가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시절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좋으면 어떻게 좋다, 또 어떻게 좋다, 또 어느 분야가 좋다, 이런 것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가려야 되는 어떤 논리로서는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격용론이 잘못된 논리가 아니고, 공직에 있는 사람은 이 논리를 적용해도 좋아요. 그러나 나머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다양한 직업군의 사회에서는 이 논리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냐. 물론 앞에 제가 지지에 대한 어떤 그 문제라든지 이런 걸 했지만, 그러니까 이 흔한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희귀론적인 이해에서 좀 중간 단계에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희귀라고 하는 것은 동소에 있다는 거예요. 동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인은 어디서 죽어요? 1번 집에서, 2번 전장터에서. 그럼 자, 그 전장은 군인에게 희신인가 기신인가? 자, 어부는 바다에서 죽는다, 집에서 죽는다? 바다에서 죽는다, 그죠? 죽는데 그 바다는 어부에게 희신인가 기신인가? 그렇죠.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희귀라는 것은 분명히 서로 반대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목이 희신이면 금이 기신이요, 그죠? 이게 이제 왕세강약을 분류하는 원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 인생은 결국 어부는 바다에서 죽고 바다에서 산다, 그죠? 그래서 이 동소의 원리라는 거죠. 좋고 나쁜 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좋은 작용을 일으킬 때와 흉작용을 일으킬 때 그 자리에서 결국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소가 도대체 무엇냐를 잘 따져주면 당신은 어부다. 그러니까 아주 좀 조금 더 세분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면, 자, 이 어촌이다, 어촌. 이 섬이에요, 섬. 자, 섬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배를 타고 나가서, 자, 고기를 잡고,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은 뭐냐, 그물을 짜고, 그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은 그물을 가지고 잡아온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팔러 다니고, 이건 유통이죠. 요건 그물을 짜는 사람은 제조죠.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종의 생산업이죠. 예, 없는 곳에서 뭐가 태어나게 해서 뭐 채치지만, 예. 그럼 이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일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요 안에 있는 조그마한 선술집은 이 세 사람들한테 뭐고 술을 팔고, 그죠? 잠을 재우고. 예, 이건 임대업이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쭉 다 하고 있는 업종들이 다 다른데, 자, 이렇게 업종을 가려주는 것은 소위 그 일종의 격에 의해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바꾸기 어려운 어느 틀이거든요, 틀. 그러니까 바퀴가 두 개다.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구조로서 뭔가 해집고 다니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탱커나 우리 포크레인처럼 막 쇠로 된 바퀴가 두 개다.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뭔가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바퀴다. 이건 바꾸기 어려운 틀. 이게 격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소위 용을 찾으러 다니면 이 용신을 찾으러 다니면서 골병이 들거든요. 이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애써서. 예. 격이 뭐냐. 이 사람이 정말로 바꾸기 어려운 격. 자, 이 격이 결국은 뭐냐면, 예, 고기 잡는 사람, 그물 짜는 사람, 고기 유통하는 사람, 여기에 간섭을 한다는 거죠. 예. 간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 패턴, 직업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격은, 예, 여러분이 섬세하게 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 전부 다 아울러가지고, 한마디로 다 맞출 수 있다. 뭐냐, 섬사람이네, 라면서요. 예? 전부 다 이 사람을 한 방에 그냥 다 아우르는 말이 바로 이 섬사람이라는 거죠, 섬사람.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격이 보고 있는 것이 잘못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요런 패턴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더 크게 아울러서, 이 사람은 섬사람이다. 더 크게 아울러서 이 사람은, 예, 도시 사람이다. 예? 서울 사람이다.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실제로 삶의 어떤 질이나 내용을 더 많이 관장하는 것도 허다하다. 예. 땅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시골 마을에 조그만한 땅을 100평 가지고 있다. 예? 그거 하고 강남구 청담동에 땅 100평을 가지고 있다고. 예. 그게 격은 뭐냐면 땅 100평 정도를 가지겠구나. 맞지? 이러면 예,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인데 이게 뭐냐, 서울이다 촌이다가 구별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실제 사는 내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논리나 원리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런 좋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한 가지에 있느냐, 놓여 있느냐. 아무리 여기에서 자기 하는 일이 좀 특이해도 결국은 이 섬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찾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거지도 뭐냐면은 우리가 서울역 거지도 급수가 있다니까요. 저 시골역 거지하고 서울역 거지하고 둘 다 격의 어떤 이해 방식은 네 거지지 이러면 예, 맞습니다. 그걸 맞추는 것이고, 제가 이런 동서론이라든지 인자론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너는 그래도 서울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예? 너는 저 시골 간이역의 거지구나. 이걸 구별하는 어떤 원리, 기준 이런 걸 제가 찾아드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자꾸 논리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측면을 지금 새로운 측면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도구를 또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독직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이해가 되면 팔자를 보면서 격이야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여러분이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늠해 보는데 예, 바로 뭘 보셨냐? 아, 섬 사람이다, 서울 사람이다. 예. 거지는 거지인데 시골 간이역 거지다, 서울역 거지다. 예. 이거를 그대로 예, 보시면 되는데 자, 예, 그러니까 그걸 뭐 간단하게 비유를 한번 자 비급 태왕이 대해서 똑같은 록에 의한 손상이 발생해 있다고 할 때, 자, 둘 다 예를 들어 거지가 됐다 칩시다. 거지가 돼가지고, 주변에 하여튼 막 잘난 놈, 센 놈들 때문에 늘 희생을 당한다 뜻인데, 비겁에 의한 희생을 당한다 칩시다. 자, 이 둘 다 거지라면 누가 더 그래도 좀, 고함 소리도 크고, 한 번씩 큰 돈 받는 거지예요. 그래도 가불주잖아요. 왜? 인이라고 하는 인자 때문에, 그죠? 이게 큰 돈 받는 거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씩 술집에 오면 목소리 크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게 인월간목, 미월기토. 당연히 인월간목이 훨씬 뭐냐면, 형편이 나은, 형편이 좋은, 거지다. 이해되시죠? 예, 조금씩 더 할까요? 예.